여러분 진실을 향해 갑니다.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갑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안혜원과 전유혁의 안전 빵빵입니다. 세 번째. 종북을 종북이라 부를 수 있다 없다. 만세. 있답니다. 네. 대법원이 명예훼손 아니다. 네. 종북을 종북이라 불러도 명예훼손 아니다.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네. 네. 자, 세 번째 이제 주제입니다. 네. 자, 지금 이 감옥에 이 변희재 씨가 있는데 참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네. 이 전 세계에서요 명예훼손, 손석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 그 판결을 네. 왜 나왔는지 그 판결된 판사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판결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 일부에서 종북을 종북이라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판결은 앞으로 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10월에 여러분께서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네. 이정희 부부에 대해서 종북이라고 한 거 이거 명예훼손 주사파. 네, 주사파라고 네. 하고 그때도 종북이라고 네, 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아니다. 아니라고 했었죠. 이러면서 배상 책임도 없다 네. 하면서 돌려보냈어요. 네. 거기에 의해서 말하자면 판례에 의거한 어떻게 보면 당연한 판결인데 글쎄요. 하도 요새 대법원 뭐 헌재 정말 점점 불구죽죽하게 되기 네. 때문에 너무나 변희재 감옥에 넣은 판사가 네. 우리 법 연구의 판사 아니나 다릅니까? 네. 근데 변희재 씨 너무 제가 가슴이 아파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언론의 자유 때문에 깜빵을 간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언론의 자유도 기본적으로요. 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는 언론의 자유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수정헌법 제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법 자체를 만들 수 없도록 딱 규정을 했어요. 네.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법 자체를 의회에서 만들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한 게 헌법 조항입니다. 그만큼 언론의 자유는 중요한데 특히 이제 종북이라는 이야기는요. 네. 한국 사회에서는 일반화된 표현입니다. 네. 사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고발했다? 네. 그럼 뭔가 찔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찔린 게 있으니까 그런 네. 겁니다. 네. 아니 저한테 정보가면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뭐 이럴 텐데 뭔가 찔린 게 있으면 움츠리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재명 씨가 그렇게 고소 고발해가지고 1심, 2심은 또 판사들이 400만 원을 때렸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엎어진 겁니다. 물론 네. 대법원에서 엎어진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주사파에 대해서 주사파를 부른 것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대법원 전원재판부의 판례가 누적이 돼 있습니다. 그 네. 판례 때문에 따라서 한 건데 어찌 됐든 이제는 정부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아니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북한 편이고 네. 북한 쪽에 가까운 대화를 하고 그런 사고를 한 사람한테 야 너 정북 같아? 너 정북 아니야? 왜 못합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못하도록 정북주의자들이 그동안 압박을 해왔었지요. 네. 오늘 아까 성희님께서 오늘 처음 들어와 주셨는데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희님 기대에 절대로 어긋나지 않게 네. 오로지 진실만을 보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디오스님 그 다음에 그레이스 정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변희재 씨는 반드시 정말 정권 바뀌고 이러면은 국가 대상 위자료 청구해야 된다. 배상 네. 청구해야 된다. 그럼요. 저는 몇십억 청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부영님께서도 같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도대체 변희재는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가? 이 이재명 그 사건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희에 대해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자, 대법원 일부에서 볼 때 변희재 씨는 2010년 1월부터 2월까지 13번에 걸쳐서 트위터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북 혐의가 있다. 종북의 기생에서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거머리다. 종북보다 더 나쁜 종북이 이재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했느냐. 공론장에 나선 공적 인물, 즉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비판을 감수해야 된다. 그리고 해명과 재반박을 넘어서 이거를 또 자기가 극복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의견 표명이다. 이래서 무죄를 이제 선고를 한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 판결 그리고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스마일 캔디님께서 안전빵빵 파이팅!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반드시 바로 세워야 되죠. 네. 지금 이제 한국 좌파의 가장 큰 문제가 네. 일단 프레임을 굉장히 잘 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종북이란 맞아요. 프레임이 들어오니까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나는 겁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제 북한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중간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 저는 한국의 좌파들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색깔론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자꾸 네. 이제 자기들 공격하면 저건 색깔론이다, 색깔론 그렇죠. 하는데 왜 말을 못 합니까? 색깔론이라는 이름 하에 입을 닫게 만드는 그야말로 언론의 자유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 당신 이념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당신은 북한에 너무 추종한다. 라고 하면은 색깔론이다. 왜 우리를 연결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나? 비난할 수 있죠. 그래서 색깔론을 자꾸 색깔론을 들먹인다고 하는데 색깔론을 이용하는 건 사실 한국 좌파입니다. 우파의 자기들은 공격을 색깔론이라는 이름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네. 중요한 방패마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북론도 마찬가지예요. 정북이라고 공격했더니 또 색깔론 편다면서 네. 이제 고소고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색깔론을 자기들의 범죄 행위, 자기들의 이념적인 색깔을 커버하는 그런 방법으로 방패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도하게 쓰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한번 당한 겁니다. 이 판결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여러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국회의원을 할 때 17, 18대 때는요. 좌파 정권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뭐 거품을 물고서 민주당에서 우리가 왜 좌파냐 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막 경기를 일으키고 그렇죠. 막 네. 난리를 났고 네. 좌파라고 하는 게 색깔론이고 우리를 그냥 몰아세우는 음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좌파라고 하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좌파 성향의 정권, 우리는 뭐 좌파적 복지를 한다 이런 말을 국회의원들 입에서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좌파라는 게 그들의 정체를 미리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7대, 18대 좌파라고 하니까 경기를 일으킨 거는 정체가 탄로나서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종북이라고 하면은 옛날처럼 좌파라고 불렸을 때처럼 막 거품 물고 달려들고 색깔론이다 이러잖아요. 이거는 좀 뭐냐? 자기네가 종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북이라는 말하자면은 정체를 고스란히 들켰기 때문에 그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아까 세상이님께서 이 종북들은 이중국적을 갖지 말고 국적을 선택해라. 저는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중국적이요? 네. 그렇죠. 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가 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그렇죠. 선택을 해야죠. 그건 맞습니다. 아니 옛날에 제가 네. 국회의원 할 때도 이렇게 맞은편에 그 여루당 국회의원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북한의 국회의원들인가 남한의 국회의원들인가 알 수가 없었어요. 네. 완전히 북쪽 얘기만 했었고요. 그렇죠. 지금 좌파와 정북은 분명 다릅니다. 네. 또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한국 좌파는 제가 거듭 이야기지만 네. 정상적인 전통적인 노멀한 좌파가 아니에요. 이건 좌파도 아닙니다. 서구 사회의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네. 이른바 산업혁명 이후에 프랑스, 영국에서 만들었던 그 좌파와 전혀 다른 사이비 좌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또 우리를 성원해 주시는 스마일님께서도 후원해 주셨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판결문이 자세히 안 나와서 제가 아는 분한테 좀 읽고서 얘기를 해달라니까 그분이 이제 법조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돌려주셨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은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문에 나온 구절입니다. 변희재 씨가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인 이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맞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는 의도로 종북이라고 했다. 그런데 표현 행위로서 또 종북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이를 변희재 씨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게 여러분 대법원 판결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팩트 체크해보세요. 이거 팩트 체크를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변희재가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종북이라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변희재는 맞는 얘기를 했다. 대법원이 변희재의 손을 척 하고 들어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저는 왜 이런 거를 우리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지 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대법원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요.
근데 앞으로 이런 그 대단히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엘마지님께서 얘기한 이런 또 백경님께서 말씀하신 똑똑한 대법원 이런 거는 앞으로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법부에 대한 물갈이가 막 되고 있지요. 헌재는 거의 이제 6명이 다 찾고 9명 가운데 3분의 1을 채웠고 대법관도 지금 계속 채우고 있습니다. 자기들 서양의 사람들로 이른바 이제 뭐 국제법인가 인권법인가 뭐 그런 출신들로 이제 채우고 있는데 사실 거듭 이야기한 게 하지만 사법부가 진짜 무섭습니다. 한국 정치가 지금 사법화돼 있기 때문에 모든 사안들을 사법부로 끌고 가면은 사법부에서 이른바 좌파 취향에 맞는 판결 땅땅 때리면 그걸로 게임 셋입니다. 그걸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대법원 지금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법원 전원 합의부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앞으로 이제 판결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모르죠. 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저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찌됐든 이 정부가 본인들 민주주의 정부고 무슨 언론 자유 이야기하지만 역대 어느 정권보다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그런 정권입니다. 무서운 정권이에요. 게다가 이제 이른바 주류 언론들을 장악을 했죠. 그러니까 주류 언론들 장악한 것도 노조가 장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 방송, 노조 신문들입니다. 그래서 노조 방송들은 뭐가 되느냐? 현 정권과 운명 공동체가 됐어요. 운명 공동체. 현 정권이 붕괴되면 나도 붕괴한다. 우리도 붕괴한다. 그러니까 팩트고 뭐가 없는 겁니다. 현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보도는 이미 건너갔고요. 사실 보도 하라고 한다면 정의 보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정의를 누가 규정하고 누가 정의합니까? 사실 보도라면 무슨 사실 보도? 우리는 정의 보도한다. 자기들만의 정의를 보도하는 것이죠, 지금. 네, 지금 다들 가슴 아픈 이 현실 속에서 힘을 내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쭉 이제 해주고 계시는데 그 지금 보면 시청료 거부라는 게 하면은 이게 숨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청료 거부 영님이 계속 올려주시는데 거부 대행이라고 합니다. 010-5580-4406 5580-4406 여러분 여기다 이 전화를 하시면 아마 시청료 거부 대행을 해주시나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균님께서도 이제 다 지적을 이제 많이 해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대법원장이 그 자기의 관사에 손자를 위해서 110만 원 들여서 이 그네랑 미끄럼틀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부부가 거기에 관사에 들어와서 살고 이건 제2의 김희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와 살고 그 돈으로 이제 전세계를 뺐을 거 아닙니까? 강남에 반포에 있는 아주 비싼 아파트 그것도 로또 당첨이 됐죠. 땀을 띈다는 거 아닙니까? 한강가에 있는 거 있죠. 아니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데 지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법조인들을 이제 좀 자주 만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법천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법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하려고.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를 못 채울 거다. 이런 것이 지금 정론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도 주의 깊게 보실 수가 있죠. 자, 로시빌리님께서 KBS의 정세진은 CBS의 김현정이라 보면 틀리지 않아요. 뭐 둘이 뭐 비슷비슷합니다. 저도 김현정 그 시간에 나갔다가 고정 패널을 해달라고 해서 몇 번 했다가 도저히 나 같이 못한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차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저 속이 뒤집혀갖고. 근데 정세진 씨는요. 그렇게 골프를 좋아해가지고요. 골프에 목숨 걸고 있어요. 근데 뭐 저널리즘 제의에 나와서 굉장히 정의롭고 약자를 위한 거 여러분 진짜 웃기는 KBS입니다. 자 정말 어찌됐든 이제는 정부를 이야기할 수 있고 주사파는 주사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주사파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습니다. 좌파 진짜 좌파를 넘어서 지금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주사파인데 북한을 최고의 국가로 생각하는 인간들 참 많습니다. 그렇죠. 북한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진짜 이런 이야기 우리가 자주 하지만요. 통일된 다음에 갑자기 북한의 이른바 국가보위부 비밀 서류 자료들이 공개됐을 때 우리가 놀랄 만한 사람들이 이른바 에이전트 간첩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요. 통독 과정에서 그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릅니다. 솔직히. 그 독일 현대사라는 걸 읽어보시면은
바로 똑같은 얘기가 수많은 예로 나옵니다. 네. 뭐 장관 비서실에 보니까 다 동독 스파이였고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무슨 여러분께서 좌파 방송 그냥 가만히 읽지 마시고요. 그 방송 게시판에 들어가지고 진짜 글을 많이 올리셔야 됩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말 편향 방송하면은 너희들 끝이 안 좋을 거다. 이런 말씀 다 올려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빠리빠리님께서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사 이 수리비가 16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거 못지않게 박영선 집이 연희동 집 아니 구로구 의원이 연희동에서 그냥 계속 사는 것도 웃기는데 공짜로 3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누구는 나라 돈으로 16억 원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해먹고 누구는 공짜로 3억을 하고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민낯입니다, 네. 여러분. 네. 네.